그렇다면 이제 종돈장에서 이러한 질병 통제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신지 그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본 당연히 이제 종돈장은 그 질병 통제를 위해서 굉장히 큰 책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당연히 차단 방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차단 방역 얘기할 때 특히나 종돈장은 첫 번째가 입지 조건이에요. 농장의 위치. 예를 들어 주변에 양돈장이 많은 이제 밀집 지역에서 종돈장을 하게 되면은 이 종돈장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질병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돈장의 입지 조건이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입지 조건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차단 방역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차단 방역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입지 조건이 좋지 않으면은 농장에 언제든지 질병이 들어올 수 있고요. 입지 조건이 좋은 상황에서 농장에 필요한 차단 방역 시스템을 유지를 해야 농장에 새로운 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차단 방역이라는 거는 100% 완벽한 게 없어요. 완벽한 차단 방역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종돈장에 들어왔을 때 이 질병이 들어왔다라는 걸 최대한 빨리 인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돈장의 역할 중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결국엔 질병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종돈장이 모든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하지만 농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질병들, 우리가 PRS 아니면 PED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유행성 폐렴도 포함될 수가 있고요. 이런 주요 질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그것이 종돈장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결국에 이런 종돈장의 질병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한 정보 전달이 돼야 됩니다. 현재 농장의 종돈장의 질병 상황에 대한 정보 전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후보돈을 분양하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질병 상황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새로 PRS가 유입된다든지 PD가 유입된다든지 이런 변동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당연히 돼지를 받는 농장에 그런 정보가 당연히 제공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지를 후보돈 종돈을 받는 농장에서 그에 대한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종돈장에서의 질병 통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에서 사실은 모든 질병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종돈장에서는 일부 주요한 질병에 대해서는 음성화를 가져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종돈장, 어떤 PIC 코리아의 경우일 수도 있고요. 전수동 수의사님이 생각하시는 국내 종돈장에서 음성으로 가져가야 될 질병이라고 주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종돈장마다 상황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제 의견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종돈장들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음성을 유지해야 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기마다 모니터링을 하는 질병들이 이제 구제역, 오제스키, 브루셀라, 그리고 돼지열병, 그리고 PRS를 검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사실은 농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종돈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분양을 할 때마다 PRS에 대한 모니터링은 항상 하고 있고요. 그리고 PRS와 PED에 대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 유행성 폐렴에 대한 부분은 이건 사실 이제 종돈장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종돈장은 양성일 수 있고 어떤 종돈장은 음성일 수 있고요. 저희도 사실은 음성으로 이제 저희가 확인한 농장들도 있지만 이제 불확실한 농장도 있고 양성으로 확인한 종돈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게 무조건 음성이어야 된다, 양성이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유행성 폐렴이나 이제 흉막 폐렴 같은 경우는 모든 종돈장을 분기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PRS나 PED 같은 경우는 분양할 때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사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사실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검사라는 게 100% 완벽한 검사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표를 보시면은 요건 이제 PRS를 예를 든 거고요. PRS가 돼지한테 감염되고 나서 우리가 검사하는 항원이나 항체가 얼마나 시간이 지나서 검출됐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항원 같은 경우는 보통 감염되고 나서 그 돼지가 이틀에서 3일 정도면은 양성으로 검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항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감염되고 나서 7일에서 10일이 지나야 양성으로 확인이 돼요. 결론적으로 이게 어떤 것을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도 감염 초기 상태에 대한 검출은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가 검사한 이후에 돼지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극단적으로는 돼지가 이동 중에 감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감염 초기에 대한 검출이 질병 모니터링의 사실은 한계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샘플 수입니다. 이제 저희도 이렇게 뭐 샘플링이라는 건 비용도 있지만 인력적인 부분도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정돈장도 농장에 이제 수천 마리의 돼지가 있는데 그 돼지를 다 검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 샘플링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10두를 체열한다, 10두를 검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10두를 검사해서 그 10두 검사로 우리가 검출할 수 있는 비율은 그 해당 돼지의 25에서 30% 정도가 감염이 돼야 검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너무 이제 늦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5%의 이환율, 5% 돼지가 감염된 상황을 모니터링, 샘플링을 통해서 검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5%도 어떻게 보면은 높지 않은 숫자일 수가 있죠. 근데 5%를 검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50에서 60도를 검사를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죠. 이게 농장은 계속해서 정돈장은 분양이 나가는 상황에서 그때마다 50도, 60도를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계점을 좀 더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혈액을 샘플링을 한 거 이외에도 이제 오랄 플루이드, 구강액을 이용해서 그 동군에 대한 이제 샘플링을 추가로 하고, 그리고 아까 먼저 얘기한 초기 감출에 대한, 그러니까 감염 초기에 대한 초기 감염에 대한 한계를 좀 더 극복하기 위해서 샘플링을 해서 검사를 한 시점과 분양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최대한 짧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렇게 정돈장들은 사실 이런 모니터링에 대해서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